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한을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입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생각도 각기 다른 만큼 개편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엔 고교 학점제 및 내신 개편과 맞물려서 진통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쟁점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등급 변화가 있습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순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신을 9개 등급으로 쪼개놨죠. 1등급은 전교생 상위 4%, 2등급은 누적 11%, 3등급은 누적 33%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2가 고교에 진학하는 2025년엔 5등급제로 변하게 됩니다. 10%까지 1등급, 2등급은 누적 34%로 반에서 3명 가운데 1명은 1, 2등급이 되는 겁니다. 4등급 초반까지는 2등급으로 오르는 거기도 한데요. 내신 변별력이 확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내신 변별이 줄면 수능이 중요해질 텐데 2025년부터는 고교 학점제도 시작되니까 수능 공부를 학교에서 덜 하게 되고 그러면 학교 공부 내팽개치고 사교육 가서 수능 공부 따로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내신을 왜 5등급으로 만드는 겁니까? 내신 5등급 전환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인구가 너무 줄어서 한 과목을 듣는 학생 수가 13명도 안 되는 학교들이 지금 전국 40곳이 넘습니다. 이곳들의 경우 내신 9등급 체제로는 1등을 해도 1등급을 받지 못해서 대입이 불리한데 이런 학교가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10%까지 1등급이 되면 변별을 위한 다른 걸 더 볼 거고 수능이 그 하나가 되겠죠. 어제 교육부 대입 개편안 설명회에서 반대 집회를 했던 단체들은 수능이 더 중요해지면 학교보다 수능 공부를 중요하게 여겨서 학원으로 가고 고교 과정에서 모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면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을 과목만 선택해 고교학점제 취지가 퇴색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과목은 모두 절대평가로 진행하고 수능도 절대평가로 해서 자격고사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학 3단 교사들도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은 교과과정 자체가 절대평가를 전제해서 만들어진 거라 상대평가를 도입하면 교과과정 자체가 뒤엎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내신 변별이 떨어지면 수능이 중요해지고 그러면 결국 사교육으로 몰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대입 전형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수능이 중요해진다는 건 이 수능 전형이 확대되든지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수능으로 40%를 의무 선발하는 주요 대학들은 수능 전형 확대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몰리는 의예과나 이공계를 중심으로 이 수학과 과학 최저 기준이 강화되거나 가중치를 많이 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학과들이 공통수학이나 공통과학을 잘 봤다고 이 크게 뛰어난 학생이라고 볼까? 지금보다 가중치를 더 줄까? 이런 것도 의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수능 위주 전형에서 내신을 같이 볼 수 있다. 즉 내신의 활용도가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어차피 내신 변별 약해지고 수능도 공통과목 수준만 보니까 최상위 학과는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는데 구체적인 건 대학별 전형이 나와봐야겠지만 일단 서울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이 고교 학점제 안에서 이 학생이 공부한 과정을 살펴 가중치를 주고 걸러내는 건데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결국은 주요대 전형이 좀 더 구체화해야 사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하면 성적 걱정 없이 진로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상태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여건이 그렇지 않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절대평가는 학생과는 물론 학교 간 평가 기준도 엇비슷해야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도입할 때 교사 연수를 강화해서 전반적인 절대평가 역량을 끌어올리고 시범 테스트도 해가면서 준비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고 이 상황에서 어느 학교에선 전체의 50%가 A, 어디는 10%, 어디는 30%가 A 이렇게 되면 이게 절대평가로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반대로 이 강남 학군제학교에서 A가 20%인데 산골 도서지역 고교에서도 A가 20%라면 이 두 지역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대학들도 고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만연하게 돼 내신 자료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총이나 다른 학부모 단체들은 대입 개편안 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 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1점이라도 잘 받으려고 사교육을 찾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남보다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다는 게 학원이니까요. 게다가 문과생의 경우에는 과탐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사교육 수요가 새로 생겨나는 상황이고요. 이공계 요구로 도입 검토 의견이 나온 심화수학 역시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이공계 학생들의 필수 이수 과목이 될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교육 수요도 유지될 겁니다. 다만 사교육은 대학별 전형에 맞춰서 움직일 거라 지금으로선 수능 사교육이 그것도 지난 5년처럼 급행장할 거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별개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교육 시장은 고교학점제나 내신 개편안보다 의대 정원이 더 이슈입니다. 지금 주요 대학의 경우 수능 전형 합격생 분포를 보면 N수생이 재학생 규모를 압도하는데 특히 국립대 의대는 정시 전형의 81%가 N수생이라고 하죠. 고교 과정은 수시 중심, N수나 의대 준비는 수능 공부가 중요한 이중체계 하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